자, 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손 이원입니다. 소집하는 삼척공파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 집행부의 각종 비리와 이권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영상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라 좀 근거 및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런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제가 실수를 하면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 영상으로 갔어요. 네,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한번 개괄적으로 12가지를 한번 개괄적으로 빠른 속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12가지를 하나하나 근거 및 증거를 제시하면서 밝히는데요. 첫 번째는 500억 대출에 따른 2016년 4월 11일 총회에서요, 500억 대출, 담보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거기에 따른 리베이트 50억을 이렇게 받기 위해 2년 6개월 동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리시시에 골프장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500억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실랑이를 벌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50억을 리베이트를 달라고 했는 것이 구체적으로 저는 실현되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양도 양수 계약인데요. 서리시시가 세형 개발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것이 2018년 7월 13일입니다. 그때 양도 양수 계약할 당시에 20억 수수에 대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중에 회장 총무가 이 20억 수수에 대한 녹취록, 양도약수 계약서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2019년 3월 13일 시작해서 세 번의 매각 총회가 일어났잖아요. 그때의 매각 총회 종토 매각 가격이 240억 매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명 계약은 300억을 사전 계약이 있었다 해서 결국은 60억 리베이트가 있었다 하는 걸 좀 모든 사람이 그래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보고요. 지난 시간 여기까지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4번부터 12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개괄적으로 다시 한번 본다고 말씀드렸지요. 23억 총회비 소송인데요. 이것도 그러니까 양도 양수 계약서 2018년 7월 13일 계약서에서 그 총회비인데, 이에 따른 재반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양수인이 세형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총회를 240억에 매각할 때 그 총회 비용을 세형 개발이 부담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총회비는 종토를 매각가 반대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총회비는 뇌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총회비를 선임대료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왜 총회비는 세연 개발이 부담한다 해놓고 선임대료 처리하면 이건 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따로 받았다고 봅니다.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종중 통장에 30억 통장 잔고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계약서라든가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자세히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조사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취재를 하고요. 그런데 통장 잔고가 30억이 있어야 되는데 통장 잔고가 전혀 없으니
거의 뭐 10억을 차입하자 하면서 금년도에 이사의 안건이 상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금 유용의 혐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추가 수사 요청을 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25억 대여금 청구 공문, 세연 CC에서 세연개발에서 4차례 25억 대여금 청구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23억 건하고 23억 총입이 건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선임대료로 처리한다 하면서 저쪽에 개발 완료,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 내용이 그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5억은 별개다. 그래서 결국은 통장에 30억이 있어야 되고, 또 25억이 이것이 별도로 되면은 55억이 통장 잔고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추가 수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요, 전주 구유면에 1억 5천만 원 수수 혐의건인데요. 이게 위임장 약 550장을 이거를 한 장당 5만 원씩 주고 따로 더 추가로 1억 5천만 수수 혐의 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토 매각을 위한 위임장 매집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증거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사 중이고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8번째, 제실 철거를 해줌으로써 얼마 받았을까? 이것에 대한 리베이트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이미 매각이 이면계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철거했다고 보는데요. 이 제실은 원형 보존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연 CC에 원형 보존 지역을 변경하고 주차장을 짓도록 엄청난 이익을 줬으니 무슨 대가가 있었다고 봅니다. 중대한 사안을 그냥 철거를 허용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 현재는 구체적인 증거나 물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좀 다음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9번째는 분묘이장인데요. 분묘이장인데 하나 예를 들어서 삼척공 자손이 분묘이장을 했는데 보상을 560만 원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8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560만 받았는데 2,800만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냐? 세금 계산서를 보니까 이런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중에다가 이런 일이 없다 하면서 내용 증명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로 봐서 참 많은 어떤 비리가 개입됐다, 이권이 개입됐다,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용인시청에서 분묘이장 신고를 빨리 하라, 이렇게 독촉을 했는데 현재 뭐 연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665평 7억 주고 사서 14억 받았다. 이 665평은 종토나 골프장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중 총무가 세연 개발하고 이렇게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총무 입장에서 세연 개발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이건 이해 충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료를 좀 이따가 한번 확인할 텐데요. 그 다음에 주민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뭐 주민 민원 해결비로 약 5억을 이렇게 계약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5억을 계약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3억을 받아 사용하면서 뭐 어디만 쓰면서 주민 김모 씨의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은 5천만 원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줬다고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중간에서 착취를 했느냐, 뭐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요. 준공승인 기한 연장 절차 위반을 했습니다. 준공승인 기한이 이게 작년 12월 20일이 준공승인입니다. 준공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계약서에 보면은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준공승인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 계약서에 이렇게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도 그렇고 관련 신탁 계약서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준공승인은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변경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이사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0일 이때는요, 기한을 연장을 하면서 이사회가 회장에게 위임을 한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얼렁뚱땅 연장을 했고요. 금년 6월 20일에 또 6개월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준공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또 받지 않고 이사회 그 의결도 하지도 않고요. 총회 의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총유 재산을 가지고 세형 개발이나 또는 KB 신탁사나 또 우리 종중이나 이 전체가 다 여기엔 걸려듭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쭉 한번 보면은 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50억 이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 양도약속에서 20억 수수에 대한 녹취록에서 여기에서 20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25억 청구가 있었는데 이때 25억을 합해서 결국 45억을 결국 실현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5억은 좀 구체적인 어떤 근거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끈끈이 전부 다 그냥 하이에나처럼 이 전부 다 돈을 뜯어내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작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240억 매각 하기로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300억의 사전 이면 계약을 해가지고 이 60억을 챙기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30억 지금 통장 잔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통장이 텅텅 비었다 하고요. 그 10억을 다시 차입을 해서 써야 된다 하고요. 제실 철거를 해줌으로써 얼마 받았을까 강한 의심이 있고요. 분묘 이장하는데도 이것을 560만 원을 줘놓고는 2,800만 원 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7억 주고 샀은 이런 것도 자기 이권을 챙겼고요.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데 그거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5천만 원 주지도 않았으면 줬다고 하고요. 참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농간을 부리고 있다. 참 얼마나 챙겼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80억도 넘어가고요. 다른 것 이게 그거 더 가면 90억이 이르지 않을까. 이런 어떤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 내용이고 이번에는 3번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4번 23억 총회비 소송 요거입니다. 자료 제 3가지인데 계약서 보고서 자료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보면은 2018년 7월 14일 서리시시와 세형개발의 양도양수 계약서 계약서 마지막 앞쪽에 일부를 제가 이렇게 잘 놓았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16조 특약사항인데 양도인은 이게 이제 서리시시를 세형개발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양도하는 측은 서리시시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서리시시 대표가 양도인은 2019년도 종중총회에서 총유예산 매매권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종중 소유의 사업 부지를 양수인에게 세형개발에게 매각하기로 종중회장과 사전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하며 최선을 다하여 종중이 매각 자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에 따른 재판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이 총회에서 이에 따른 부담은 양수인이 지금 세형개발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비는 세형개발이 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또 아래 내용은요, 세연시시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 자료입니다. 이것을 각 하위 지파 종중에 돌아다니면서 이걸 설명을 했는 내용입니다. 세형 개발이 이렇게 보고서 자료를 낸 겁니다. 세연시시가요. 그래서 보면 3억 5천 3억 5천 선지급을 했는데 23억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해서 결국 임대료는 합해서 34.5억
34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재반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해놓고 23억 이거 총의 비용을 처음에는 차입금, 나중에 이제 선임대료로 처리를 해서 둔갑을 시켰어요. 그러면 총의 비용은 세형 개발이 뭐냐면 낸다고 했으면은 임대료로 처리하면 안 되지요. 이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총회비를 따로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세연CC가 재반비용을 양수인이 부담한다 해놓고 선임대로 처리했으니 세연CC가 사기를 친 것입니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바보가 아닌 이상 총회비를 이 뇌물을 선임대료로 처리했으니 회장 총무가 따로 받았다. 그걸로 가지고 총회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총회 비용으로 쓰거나 착복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통 매각을 위해 얼마나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냐, 종원들을 얼마나 교묘하게 이렇게 기만하는 거냐, 이런 의심을 합니다. 23억은 차입금도 아니고 선임대료도 아닙니다. 양수인이 부담은 총회비로서 불법 자금 뇌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좀 바쁘니까요. 다 좀 해야 되는데,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억 회계 장부 잔고가 있어야 된다. 30억. 그렇죠? 이거는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4번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보면 더 상세하게 자세히 나옵니다. 그것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 내용은 지금 현재 고소인 대리인 변호사의 의견서, 그러니까 경찰서 검사한테 넘긴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져와서 이걸로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유튜브 방송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좀 이것이 더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요. 제목이 이 사건 종중 계좌에 잔고가 30억 이상 존재해야 하는데 피고소인들이 이를 탕진, 횡령 및 배임하였습니다 하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이걸 대해서 자세히 좀 정확하게 밝히려고, 정밀하게 밝히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종중의 수익과 지출인데 2016년 4월 11일 이것이 이완이 그 집행부가 들어서 총회에서 들어섰을 때잖아요. 처음 들었을 때 이 사건 종중의 총회 이후 종중이 받은 보증금 및 임대료를 한번 보면은요, 수입 총액을 한번 보면은 보증금이 27억 7,500만 원입니다. 계약서 전체 내용을 전부 다 종합하면은 하고, 임대료는 34억,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임대료는 34.5억이잖아요. 그래서 34억 5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합해서 수입 총계는 56억 2,50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출 총계는 25억 6,300만 원이 지출 전체입니다. 이걸 자세히 차근차근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결국은 요 금액의 차액은 30억 6,2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지금 이제 종중통장 계좌에 이 돈이 남아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종중통장에 현재는 잔액이 0원에 가까운 바 30억 돈 피고인들이 탕진을 한 것입니다. 공금 유용을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 수입에 대해서 좀 여기 모두 한 8가지를 쭉 분류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8가지, 이거는 지출이 8가지고 수입은 2가지인데요. 수입의 내역을 한번 보면은 보증금이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2016년 4월 10일 총회 이후에 전 지표가 받은 보증금 전체를 차근차근 계산을 했습니다. 2018년 8월 24일 보증금 2억 받았고요. 플러스 2018년 12월 10일 보증금 3억을 받아서 5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세 공과금하고 누락 대여금 해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12억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복구 토지소송비 하면서 이게 4억 5천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하면은 21억 7,5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결국은 보증금의 어떤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는요, 2018년 3월 8일 임대료가 2억 5천만 원이고요.
그 이후에 장부에 보면은 9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기 보면 23억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아까 보니까 34억 5천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국 합해서 수입이 전체가 되는데, 이것도 아까 봤듯이 세연시시 개발 완료 보고서, 세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34억 5천이 임대료를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 내역을 한번 보면은요, 종중이 지출 한 8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를 전체를 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7년 6월 24일 전에 제세공과금, 그죠? 뭐냐면은 17년 6월 24일 이후에는 이건 이제 세연에서 냅니다. 이후는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제세공과금의 걸 좀 합하면 됩니다. 그런데 1년에 제세공과금이 얼마 나가느냐, 이거를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과거에 종중 관리를 종사했던 사람, 총무들한테 물어보니까 약 1,000만 원 나간다, 1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1년 3개월 정도 돼요. 그래서 1,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총회비가 6번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 8,000원, 평균 한 8,000만 원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1억씩 잡아서 약 6억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종중 사무실 임대료인데요. 이게 월 60만 원씩 나갑니다. 임대료. 사무실 하나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60만 원인데 이게 5년치입니다. 12를 곱하고 5를 곱해야 3,600만 원이 임대료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작년 11월 말에 사무실 하나를 더 추가를 얻었어요. 60만 원짜리요. 그래서 그것이 2달 해서 120만 원. 그래서 임대료가 3,72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인건비가요. 회장은 매달 150만 원, 부회장은 매달 2분인데 이명이 20만 원씩, 총무가 100만 원, 재무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 요거 350만 원에서 40만 원을 더하면은 39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390만 원인데 이것이 5년치잖아요. 11을 곱하고 5를 곱해서 2억 3,400만 원이 이것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비인데요. 소송비는 참 보면은 전체 뭐냐면은 지출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13억 6천만 원이나 됩니다. 참 뭘 어떻게 불법을 자행을 하니까 이렇게 소송비가 됩니까? 소송에 빌미를 주면 안 되잖아요. 전체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송권이 지금 3건이 걸려 있잖아요. 이걸로 가지고 종지를 다 탕진하지 않느냐. 뭔가 신중하게 항상 빌미를 주지 않고 운영을 제대로 정확하게 해나가면 아무 그 일이 없을 텐데, 총회수 4월길 총회소송비 5억 5천만 원. 4월길 총회소송 이 가처분 시점인데 자기네 이기려고 돈을 그냥 5억 5천을 그냥 들었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뭘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제시엘 손괴 같은 것도 왜 이제 이 3억이나 들어갑니까? 자기네들이 제시엘 손괴 허락해 줬으니까 자기네들이 들어가지. 종량돈으로 갖다 붓고 있어요. 요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3억 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3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미복구 토지소송비 4억 5천만 원이고요. 다음에 9월 24일 이것도 총회를, 엉터리 총회를 치러가지고 또 그 소송비가 또 5, 6천만 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전부 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도 온전하게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한 과천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뭘 하나 제가대로 온전하게 하느냐 따져보니까 한 가지도 거의 없을 정도예요. 정말 참 저는 개탄스럽게 짝이 없더라고요. 여기에서 13억 6천만 원이 소송비가 거의 전체 지출의 절반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 거마비, 이 거마비는 교통비를 말합니다. 거마비 및 식대를 이사가 한 명이 한 번 이렇게 참석을 하면 1인당 20만 원씩 줍니다. 이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 이사료를 갖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받는다 이렇게 하고요. 22명이 12달에다가 5년치를 했으니까, 그 20만 원씩이니까 2억 6,4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금년에 와서 또 4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냐면은 1,76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거마비를 할까? 요런 것들이,
예, 한 번 참석하는데 20만 원을 주는 거니까 2억 8,16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장 총무 재무가 3명이 점심을 출근을 매일 출근을 한다고 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점심 식대를, 일일 식대를 2만 원씩 잡았습니다. 2만 원을 잡았습니다. 1년 근무일을 계산해 보니까 252일이 1년 근무일입니다. 그걸 5년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2만 원 곱하기 250을 곱하기 5년 해서 2,52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세를 매달 약 한 20만 원씩 나온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그 총무를 보신 분들이요. 그래서 20만 원 자가 이거를 20만 10억을 5년치를 했으니까 1,2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소개 수는 전체가 지출 총계가 25억 6,3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계산해볼 지출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 25억인데 여기에 뭐예요? 소송비가 13억이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현재 소송비가 나왔잖아요. 여기에 조금 빠진 거는 이 판관비가 조금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남아야 되는 거는 30억이 이제 빈다 하는데 좀 이따 가세요. 예, 30억 6,200만 원이 지금 이제 차액이 지금 통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판관비 한 6,200만 원 뺀다 하더라도 30억은 있어야 되잖아요. 판관비는 좀 막연하니까 제가 잡지를 못했으니까 지금 6,200만 원 뺀다 하더라도 30억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30억이 빕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기 경찰서에 들어가는 자료입니다. 고소 변호인, 뭐냐면은 의견서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좀 더 제출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2020년 9월 1일 총회 이후에 종중은 임대로 3억 5천만 원씩 두 차례 7억을 받았는데 이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서 몇몇 이사들이 피고인 측에 밝힐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종중선에게 잔고가 전혀 없으니 10억을 차입할 것을 이사의 안건을 상장으로 봐서 다 탕진하고 없다는 것으로 횡령의 의혹이 있습니다. 앞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은 이 사건 종중의 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 총계는 56억 2,500만 원이고 지출 총계는 25억 6,300만 원으로서 차액이 30억 6,2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종중 잔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약 30억 원은 종중 계좌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종중 계좌에는 거의 잔고가 없으며 현 집행부는 추가로 12억을 차입하라는 이사회 결의를 추진했습니다. 도대체 고소인들이 종중의 회계치를 어떻게 하는지 특별한 조사가 필요함에도 피고인들은 종중의 회계 장부 열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차액이 1, 2억이면은 회계감사에 맡겨서 알면 되지만 10억도 아니고 무려 30억이 차익이 납니다. 고소인으로서 종중에 돈이 없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억의 통중 잔고가 있어야 된다 하는 제목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25억 청구 공문이요. 그래서 여기 세연 CC가 세연개발이 25억 청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을 제가 먼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문인데요. 21년 2월 4일 날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뭐 다 읽어보지 않고 당사가 대여해준, 그러니까 세연개발이 세연 CC가 대여해준 금 25억 원에 대한 변제를 준공전까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존인 준공전까지 상기건들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2월 24일 날 또 뭐냐면 의정부가 종중에다가 왔는데 그 내용이 보면은 이것도 뭐 당사가 대여준 금 250원에 대한 변제를 준공전까지 이해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월 26일 날 다시 왔는데 대여금 중 5억은 귀종중과 체결한 2018년 12월 10일 임대차 계약서 제3조 기부금 보증금의 사항에 임대보증금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추가 대여금 20억을 준공전까지 기종중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당사 법무부의 의견을 검토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회사가 무슨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이렇게 뭐 사기치는 겁니까? 5억이 더 붙었다 떨어졌다가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또 20억으로 내려졌다고 봐야 되잖아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엉터리 같은 회사 가지고 완전히 악덕 업체가 돼가지고요. 이 세연CC는 제가 다음 유튜브에 방송에서요. 세연CC의 그 계약 위반이 15가지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전체를 정리를 해봤더니 15가지 나옵니다. 그거를 제가 폭로할 겁니다. 자, 또 세연CC가 3월 2일 날 21년 의정부포 종중으로 보냈는데 여기서 다시 뭐 임대차 계약서 3조 뭐 그거에서 봤는데 추가 대여금 그 20억을 준공시까지 균형 변제를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하면서 이것이 네 번째 이렇게 왔습니다. 이 뭐야? 그래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네. 네. 자, 그래서 청구 공문을 한번 봤고요. 요것도 역시 고소 대리인이 이제 변호사가 그 의견서로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제목이 현재 업자가 차입금 변제를 주장하는 25억에 대한 횡령 및 배임 의혹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이에요. 25억 청구금은요. 아까 23억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피고소인들이 업자로부터 25억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돈의 행방도 알 수가 없습니다. 피고소인들의 횡령 및 배임의 의심이 됩니다. 기존에 고소인이 고소한 23억 건과도 다릅니다. 본 서면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25억 부분은 기존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하고 조사받은 23억과는 별개의 건입니다. 최근 세연CC는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차입금 25억 원 갚으라는 공문이 4회 이상 발송하였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비대위 이사 측은 내용 증명을 2차례 보냈어요. 비대위 이사의 측에서요. 보내. 이에 대하여 위 25억이 무슨 돈이고 언제 종중이 차입한 것이라는 것인지 대하여 피고소인에게 밝히라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연에도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묵묵부답입니다. 고소인으로서는 위 돈이 종토 매각을 위해 약속된 부당한 자금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세연CC가 주장하는 25억 대여금에 대하여 종중이사회나 총회를 통한 승인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사회도 없고 총회도 승인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위 25억 기존에 고소된 23억 원과 같은 건이라고 주장하나 기존에 고소된 23억 원에 대해서도 피고소인은 처음에는 총회비 명목이라고 했다가 다음에는 보조금으로 처리한다고 했다가 2019년 11월 29일자 변경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선임대료를 처리한다고 하는 등 자꾸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거 지난번에 제가 이거 설명할 때 계약서를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5억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7번째, 전주 구이면 1억 5천만 원 수수 혐의 건입니다. 이게 2020년 2월 21일 그때 총회 대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장을 약 550장에 대해서 한 장당 5만 원씩 주고 따로 덤으로 또 1억 5천만 수수 혐의가 있습니다. 종토 매각을 위한 위임장 매집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녹취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 중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좀 들여다보면은 위임장 비용은 별도로 장당 약 5만 원씩 주고 따로 1억 5천만 원의 위임장 매수를 위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있으며 이것이 한 번에 그친 게 아니라 지난 2019년 6월 14일
그 다음에 그 다음 2020년 9월 20일 총회에도 상습적으로 위임장 불법 매집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위임장 550장에 대한 대가로 한 정원의 장모 기초수급자 통장에,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할 1억 5천을 받아야 할 텐데 이 사람의 장모의 기초수급자 통장으로 1억 5천만 원이 입금되어 가지고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됐어요. 왜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됐냐면 통장에 돈이 1억 5천이니까 기초수급자 자격이 없다 이렇게 박탈이 됐어요. 그래서 항의를 해가지고 기초수급자 자격이 다시 회복된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장에 돈을 자기도 모르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 돈이 다시 전 총무회계로 갔다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의 녹취록을 구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7억 5천만 원 돈다발에 관한 사실 확인서를 제가 잠깐 한번 보면은요. 이게 사실 확인서인데요. 7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제가 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요건 지었습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인데요. 사실 확인서. 여기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실 확인 2019년 3월 며칠 밤 11시경에 이완희와 이성희가 승용차로 와서 회의에 참석을 하지 말라고 금전 5만원권 15발을 6다발 주기에 나는 역적이 되기 싫어서 보냈다. 그러니까 금전 5만원권 15다발을 이렇게 주는데, 예, 그래서 그거는 나는 역적이 되기 싫어서 보냈다. 위임장을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참석하지 말라기에 나는 죽어도 그곳에 가서 내 행사를 할 것이다. 그랬더니 돈 다시 넣고 새벽 2시 넘어서 돌아갔다. 이 사실을 확인함 2019년 4월 3일 진사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9일이니까 그 이후에 계속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수사 중이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제시일 철거에 따른 재물 손괴건인데요. 이게 연화사 용인 불당권의 연화사 제공입니다. 재물입니다. 제각입니다. 제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현재 감정 가격이 44억 7,800만 원 나왔습니다. 이 정말 웅장하고요. 웅장하면서도 아주 섬세하고 들여다보면 지난번에 제가 과거에 유튜브에서 한번 방송을 했지요. 태자 첨사 공파의 위상을 나타내는 사당입니다. 거의 문화재급이에요. 제가 어느 자료 신문을 보니까 사당으로서는 동양 최대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30억인이 33억인이 들었다고 건축비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재료가 아주 뛰어난 재료들만 전부 다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이 보면은 이쪽이 동간이고 여기 서간이고 이게 북쪽이고요. 뒤에는 이제 강호동 묘지가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본당이고요. 그러는데 이것이 이 안쪽이 북쪽이 이쪽이 방향 남향을 딱 하고 있으면 남향을 하고 앞에는 이쪽으로 앞쪽에는 또 배산 임수 뒤에는 산이고 뒤에는 임수가 되고 자 어떤 멋진 명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향을 딱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신도비 및 공적비와 위표를 모신 사당입니다. 자, 휘자를 제가 생략하고요. 휘자의 존칭은 생략하고 스풍, 극영, 경무, 승안, 전공, 원발, 귀령, 귀산, 위패가 전부 다 모셔진 사당입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 앞쪽에는 넓은 터가 있습니다. 정말 학생들을 이렇게 와서 우리 연안이시 자손들이 와서 초등학생도 와서 교육받기도 좋고 참 멋진 장소인데 이거를 지금 하루아침에 철거를 시켜버렸습니다. 완전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연화사의 철거 장면인데 처참히 무참하게 부숴버렸습니다. 제실 철거를 허용해 줌으로써 얼마를 받았을까?
이것에 대한 리베이트가 있었을 거로 봅니다. 이미 매각이 이면계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철거했다고 보는데요. 이 원형 보존 지역 안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거는요, 양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 전체가요, 골프장하고 거의 관계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딱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한참 들어갑니다. 한 20m 정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늑하고 좋은데, 골프장 큰 거기 없는데, 이거 주차장 하려고 그냥 쳐부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연시시의 원형 보존 지역을 변경시키고 말이에요. 이것도 계약 위반입니다. 주차장을 짓도록 엄청난 이익을 줬으니 종중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무슨 대가가 있었다고 봅니다. 중대한 사안을 그냥 철거하라고 해서 허용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증거는 현재 없는데요. 현재 감정가액이 44억 7,800만 원이고요. 이거를 가지고요, 세연개발의 업자의 법률고문한테 자문을, 철거해야 되는지 아닌지 자문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업자가 문제가 없다 해서 쳐부숴 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역적이 어디 있습니까? 연안시의 성역을 포란듯이 짓밟아버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완전히 연안시의 자존심을 처참하게 뭉개버렸습니다. 연안시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면서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계약상 원형 보존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목숨처럼 지켜야 할 성역을 가지고 천인공노할 짓을 무자비하게 자행했습니다. 통탄을 금치 못하고 전국 수많은 종원들의 깊은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실감과 비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만행을 서슴지 않은 자들이 종중회장이고 총무입니까? 업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위임장 사면 다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런 무도한 자들이 아직도 버젓이 회장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토를 아예 거들내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니까 종토가 남아나겠어요. 도둑에게 큰 거를 맡긴 격입니다. 큰 거 열쇠를 맡긴 격입니다. 제가 연한희 씨가 왜 이렇게 비참하고 참담한가 싶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좀 마음 진정하고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묘 2장인데요. 이것을 예를 들면 삼쪽공파 하이 지파인 참이공 암자 선조님의 자손 분묘가요 5개니까 이제 2장을 했는데, 그 자손 중에 종경록 10권을 지으신 영자 선조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데요. 무연고 분묘로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기의 부모가 연고로 되어 가지고 560만원 받았습니다. 원래는 한 기당 330만원에서 결국 660만원인데 그걸 100만원을 깎자 해가지고 깎아가지고 결국 6억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2,800만원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는데 세금 계산서에 보고 알게 됐습니다. 2,800만 받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내용 증명으로 종중에다 보냈습니다. 이 한 가지를 봐서 많은 비리 개입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용인시장의 분묘이전 신고 독촉을 빨리 신고를 독촉하는데 연장이 됐는데, 요거 내용 증명 보냈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내용 증명인데 요 성명 이거는 나중에 썼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의 기타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인데 소득급은 사례금으로 보냈고요. 소득 금액이 2,800만이라고 그 2,800만을 우리가 소득을 했으니까 원천 징수액이 소득세가 56만이고 지방소득이 56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50만 이걸 했다. 합해서 이렇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용주문 본인은 2020년 6월 9일 세무서장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례금 명목으로 2,800만원 원천 징수세액 616만원을 제한 2,183원 귀하로부터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자, 이런 끈끈이 끼어들어 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요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울컥합니다. 10번째요 665평 7억 주고 사서 14억 받았다. 종토하고 골프장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총무가 세연하고 거래를 했어요. 종종 총무가 세연하고 거래하면 이해 충돌로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등기부 등본에서 의동아재가 이렇게 한번 떼봤는데 최근 종토는 70-1 바로 옆에 있는 서리 71번지입니다. 전지인데요. 밭인데 660평이 매각되었다. 서리 71의 소유자를 살펴보면 이성이 서미순 공동 소유고 좀 매매 가격이 7억 원이고요. 가등기를 했다가 서리CC가 매매가 14억에 서리CC의 매매가 됐다는 겁니다. 2020년 2월 3일 됐다는 겁니다. 202억을 보았던 걸 알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7억을 챙겼네요. 11번째요. 주민 민원 해결이요. 주민 민원 아까도 한 말씀 드렸지만은 주민 김모 씨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은 5천만 원 주지도 않았으면서 줬다고 했다. 요 사실 확인서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내용 보면은요, 주민 김모 씨의 사실 5천만 원 줬다 한데 주민 민원 해결비로 5억을 계약을 했고 다시 또 뭐 추가로 5억을 계약을 했다. 이런 등에서 그래서 총무가 3억을 받은 것 중에 1억 5천은 종중에게 줬다. 이렇게 하고 1억은 개인적으로 썼는데 밝힐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결국 그러면 여기에 합하면은 뭡니까? 3억에서 2억 5천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5천만 원 주지도 않으면서 줬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3억을 받았다는 건 확인이 되었고요.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그때 이거에서 수원지검으로 송치가 됐어요. 송치 번호가 2019 012934인데요. 3억 수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기소 의견으로 경찰서 수사를 해서 했더니 검찰에서 정모 씨가 빌려준 것으로 해가지고 불구속 결정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사실 확인서가 누군데요. 김모 씨인데 주소가 용인번이고 현 전화번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상기 본인은 이성희가 마을 민원 떼금으로 이장한테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이장은 5천만 원을 받았다는데 받은 사실도 없고 회의를 할 적에 음료수 먹은 것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내용을 모두 사실입니다. 2019년 10월 17일 위에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중간에서 또 착취를 했느냐 이런 의심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째인데요. 준공승인 기한 연장 절차 위반입니다.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준공승인은 계약사항이잖아요. 계약 변경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총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이사의 의결 사항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도 그렇고, KB 신탁관리계에서도 천재지변, 세 군데 계약서 세 군 다 그런 나옵니다.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준공승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20일이 기한이었습니다. 그거를 6개월 연장을 했어요. 이사가 회장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전부 다 저는 배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6개월 연장했으니까 금년에 6월 20일 날 또 뭐냐면은 기한이 도래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거예요. 이사의 의결도 없고요. 총회 의결도 없었습니다. 이거 내용을 한번 보면요. 9월 20일 총회에서 임원이 구성되었잖아요. 그러면 12월 20일 준공승인 날짜에 품목 확인하고 인수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슨 술책을 분리하고 인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종토 팔궁리를 하다가 세연에서 만들어준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 그걸 가지고 말이에요. 각 지파에 돌아온 설명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뭐냐면은 어떻게 종원들을 속여가지고 팔아치울까 그 궁리만 했습니다. 팔공모를 하고 모의한다고 시간은 다 냈어요. 세연도 악덕업자예요. 완전히 그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를 보면은 완전히 사기를 치고 있고요. 공사비가 1137억이 들었고 제세 공과금은 종중이 내야 한다. 그러니까 300억 종중에 팔아야 되지 않는가 설명하고 달라집니다. 그때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갔어요. 어디 무슨 소리 하느냐 거짓말 하지 말아라. 준공후에 여기에 뭐냐면 계약서 내용이거든요. 준공후 갑이 소유자로서 갑이 납부해야 할 토지 그러니까 준공후 갑은 종중이 됩니다. 갑이 소유자로서 소유자잖아요. 종토를 하고 이 골프장 소유자니 갑이 납부해야 할 토지 및 시설물 관련 토지 및 시설물 체육시설 골프장 시설 관련 제세 공과금 의리 부담한다. 제세적 이 제자가 모든 제자입니다. 모든 세금과 공과금은 의리 부담한다. 이렇게 확실히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제8조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 책임 이거 한번 보세요. 본 체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대차 기간 동안에 임대 목적물에 부과되는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 관련 제세 공과금입니다. 토지하고 또 골프장 시설물 관련된 모든 세금 공과금은 의리 부담한다. 세연개발이 세연시시간대 부담한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이 부담하고 뭐 계약서가 잘못됐는데 계약서 숨기면서 계약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약서를 이렇게 내미니까 한 번 더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계약서를 내미니까 한 번 더 알아봐야겠다는 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은근히 한 300억이 팔고 나면은 한 100억 정도 빚 갚고 한 200억은 남는다. 이걸 가지고 뭐 건물을 사니 어쩌니 이렇게 말을 둘러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고 다니면 이튿날 제가 그걸 설명을 듣고 와서 이튿날 종토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던 육촌 동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인데요. 전날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정말 우울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날은 피곤해서 그냥 자고 그 이튿날 자고 일어나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우울해져 가지고요. 이 동생한테 전화해가 내가 좀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마음 진정하고 총회 전부터 매각파와 야합을 하고 담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신하더니 이제는 종토를 팔아야 한다고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종토를 지킨다고 위임장 받으러 다녔어요. 위임장을 해준 분들에게 배신 행위입니다. 그 용기 일가님이 카톡에 이렇게 내용을 자주 올리시는데 이 삼척 공파 한 사람하고 작년 공파 한 사람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털스럽게 짝이었고요. 붕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약을 왜 연장할까요? 연장하는 의도가 뭘까요? 종토 팔기 위해서 시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책임 준공이 기한인데 이를 묵살하는 것은 중대한 위반입니다. 이것은 세연이나
종중이 매각 성사시키기 위한 술책입니다. 이미 작년 10월에 완공되었거든요. 그리고 사용 승인까지 받아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냐? 크게 놀아나고 있는 이사들은 정말 뭐 하고 있느냐? 정말 개탄스럽기 짝이었고요. 우리 종중이 이래도 되는가? 어째서 우리 의정공파가 이런 불행한 시련을 겪는가 싶어요. 이런 의정공의 원흉들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슬픔과 서러움을 느낍니다.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종토를 지키고 종중을 바로 세웁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의정공 정중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